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오늘은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괴담, 전설을 살펴보는 전설의 교양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진짜로 우리 초등학교가 무덤이었다는 이유를 살펴봤고, 두 번째 시간은 귀태를 배워볼까 합니다. 아마 귀태라는 단어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최근 나란 일 한다는 사람들이 이 단어를 언급해서 치고받고 싸웠는데요. 귀태라는 게 어떤 의미고 이를 가지고 어떤 설화가 있는지 살펴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시죠. 귀태는 귀신과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뜻합니다. 신라시대와 조선시대에 기록된 문헌들을 보면 귀태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있고, 그만큼 오랫동안 이 단어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귀태는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귀신과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뜻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귀신의 장난, 세 번째는 성과 관련한 사회문화적 장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귀신과의 성관계로 태어난 아이를 뜻하는 귀태의 설화를 보시겠습니다. 조선시대 문헌 중 김한로가 저술한 용천담적기에 기록된 귀태의 설화. 어느 노부부에게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장가도 못 가고 그만 세상을 하직했다. 노부부는 지나가던 나그네에게 그들의 애절한 마음을 전했다.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도 불효인데 손자도 안 남기고 죽어서 대를 끊어버린 것도 불효가 아니겠소. 그러자 나그네가 말했다. 내 죽은 사람이 산 자식을 얻을 자리를 알려주겠소. 내가 알려준 자리로 아들의 무덤을 옮기시오. 노부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그네가 일러준 자리로 아들의 묘를 옮겼다. 얼마 뒤 근방으로 파견된 사또가 처자식을 데리고 내려오고 있었는데, 노부부 아들의 무덤 근처를 지나는 순간 사또의 딸이 타고 있던 가마가 멈춰섰다. 가마는 그 자리에 붙어 꼼짝도 하지 않았으며 한참이나 지나서야 저절로 움직였지만, 사또의 딸이 그때부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시간이 지나자 아들을 하나 낳았다. 사또의 집안이 뒤집어졌고, 어찌된 영문인가 알아보던 사또는 딸이 타고 있던 가마 안에서 은장도 하나를 찾아냈다. 이 은장도는 노부부가 아들 무덤으로 옮길 때 함께 묻은 것이었고, 사또는 장도의 주인을 수소문했다. 그 소식을 듣고 찾아온 노부부는 사또에게 은장도의 주인을 설명하고 그토록 갖고 싶었던 손자를 데려가 직접 키웠다. 그 당시에는 아이를 낳아 대를 잇는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도 했고, 자식이 결혼도 못하고 죽었다는 것은 그 집안의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되어서도 아이를 낳았다는 설화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귀태의 두 번째 의미는 귀신의 장난입니다. 몸이 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귀신이 해를 가하거나 장난을 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두 가지 설화를 보시겠습니다. 양정공이 어릴 적 경산에 살 때 일이다. 두 동생과 잠을 자던 도중 갑자기 오줌이 마려워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오색찬란한 연기가 보였고, 그것은 공중에서 빙빙 돌다가 점점 양정공에게 다가왔다. 그러다 갑자기 빠른 속도로 날아오자 놀란 양정공은 다시 방에 들어가기 위해 문을 열었고, 그 순간 그것이 방 안으로 들어가 막내 동생을 감쌌다. 이윽고 방에서 자고 있던 막내 동생이 일어나 펄쩍펄쩍 뛰며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고, 입과 코에서 피를 흘리며 천천히 죽었다. 반면에 양정공을 포함한 2명은 다친 곳이 하나도 없었다. 나의 친구 성번중에 집에 귀신이 들어와 장난을 쳤던 적이 있다. 그 귀신은 초저녁이 되면 뒷산 수풀에서 튀어나와 돌을 던지거나 불을 지르기도 했다. 언젠가는 여자 몸종을 능욕하여 임신을 시켰는데 마치 사람의 행동과 똑같았다. 하지만 귀신이 유독 성번중에게는 해를 가할 수 없었는데, 이는 성번중의 기운이 강건하고 바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마을의 의원들은 귀신의 장난인 귀태를 절대로 막을 수는 없지만, 몸과 마음이 온전하면 귀신이 장난을 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바른 기운이 부족할 경우 그 틈을 타고 사악한 귀신들이 들어온다. 자, 두 번째 의미인 귀신의 장난과 관련한 설화를 보셨습니다. 갑자기 귀신이 나타나 막내 동생을 죽였고 여자 몸종을 임신시키고 집에 불을 지르거나 돌을 던지기도 했다는 설화인데요. 귀태를 몸이 허약한 사람을 상대로 귀신이 악행을 저지른다는 뜻으로 다루는 사례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조는 학생들 보이는 것 같은데 졸면 바로 귀태 들어갑니다. 귀태의 세 번째 의미는 사회문화적인 해석을 뜻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조선시대 전까지만 해도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굉장히 고결했습니다. 그만큼 여성의 순결을 중요시 여겼고 결혼한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정을 통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죠. 이와 함께 가부장적인 사회제도와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이 사생아, 혼외자는 있을 수 없었죠. 그런데 만약 이를 거스르는 일이 발생했다면 어땠을까요? 난리 났겠죠. 이런 사회문화 속에서 혼에 임신한 여성을 방어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귀태이기도 합니다. 즉, 귀신과의 관계로 아이가 태어났다는 환상을 이용했다는 거죠. 물론 지금은 귀신이 강제로 임신을 시켰다는 것이 전혀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 당시로서는 이런 설화가 사회의 문매를 맞는 사람들을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2020년에는 귀태가 어떤 의미로 사용될까요? 귀신과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뜻을 비유적으로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 절대로 태어나서는 안 되는 아이를 의미해서 생기면 안 되었던 것, 없어져야 할 것 등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정치인이 지금 정부가 귀태라는 발언을 했고 이거 가지고 침 튀기면서 싸웠던 겁니다. 그거야 알아서들 잘 싸우시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름 신박한 소재를 준비한다고는 했는데 재밌게 봐주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공포학과에 입학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